코로나도 겪고 지금 이제 경기 침체도 겪었는데 코로나 때보다는 경기 침체 지금 상황이 더 안 좋고 요즘 막 이런 거 하던데. 여러분 ASMR이 아니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한테 너의 소개랑 인사 간략하게 해줘.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하고 있는 31살입니다. 로봇 아니지? 너의 직업을 좀 소개해줘. 현재 작은 가게들을 몇 개 하고 있고 관리 쪽을 하다가 이제 일하던 직원이 그만둬서 이제 현장에서 주방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게 여러 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너가 하고 있는 가게 종류가 뭐야? 해산물 장집을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회 관련된 점 이제 4개까지 늘렸다가 이제는 거의 2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오리 포장 배달 점 하나 하고 있고 돼지김치구이를 샤브샤브 넣어서 하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가게가 몇 개지? 가맹을 주는 게 있고 이제 4가게가 있는데 4가게로만 따지면 3개에 이제 샵 브랜드 하나까지 합하면 브랜드는 4개지. 그러면 아까 전에 관리를 하고 있다가 직원이 퇴사해서 이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관리라는 게 좀 뭐야? 사업자 등록상 사장이 나였으니까 이제 내가 몸이 하나고 가게가 여러 개 내가 혼자 다 일할 수 없으니 매장 가서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매출 관리하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직원 친구들이 잘하고 있나도 보고 그 다음에 식자재나 뭐 따로 큰 이슈가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정산이지. 정산 파악하고 예약 관리하고 그런 걸 했었어.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게 이제 이것만 할 게 아니니까 다른 업들도 준비하고 있었다가 근데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에 지금 다시 처음 장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 그럼 법인 사업자인 거야? 법인도 있고 개인 사업자도 있어. 아, 그 두 개를 병행할 수가 있어. 병행할 수 있어. 합법이지? 합법이지. 알겠어. 그럼 너의 지금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돼? 지금의 하루 일과는 이제 내가 하나의 가게에 이제 묶여 있으니까 여기 가게가 5시부터 2시까지 영업을 하는 곳이고 오후 2시에서 3시쯤 고기를 갖고 와야 돼서 보통 한 12시쯤 일어나. 12시쯤 일어나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가게 왔을 때 4시에서 4시 반 되고 계속 일하다가 한 2시쯤 집을 가면 가게에서 컴퓨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바쁠 때는 컴퓨터를 아예 못해서 집에서 컴퓨터 좀 하다가 누우면 한 7시 정도 돼.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보통은 장사를 이제 막 시작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야. 가게 하나 기준으로 필요한 창업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이게 보통 아예 철거부터 시작을 해서 새롭게 한다라고 하면 보증금 포함 그래도 20평 미만 가게들은 한 1억 든다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업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요즘은 장사가 안 돼서 내놓은 가게들 너무 많아서 싸게 갖고 올 거면 이제 권리금 조금 주고 보증금 주고 그 다음 남아있는 식기류를 그대로 갖고 와서 장사해도 되지.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면 싸게 갖고 올 수 있다 생각해. 너처럼 노하우가 좀 있는 경우에는 저렴하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팁들도 많이 생겼겠네. 그치.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 저렴하게 갖고 오는 팁이 아니라 그 가게 사장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나가 중요한 거야. 만약에 기존에 이제 내놓은 사장님들이 너무 하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빨리빨리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면 좀 던질 거 던지고 쇼부 칠 거 치고 좀 그렇게 싸게 갖고 올 수 있는 게 크지 일단. 금매 같은 개념이구나. 그치. 부동산 같은 느낌을 하는 게. 근데 진짜 요즘 어렵나 보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지. 그래서 너도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된 것도 있었던 거야? 그렇지. 망한 것도 많고 하다가 포기한 것도 많고. 근데 이게 그 코로나도 겪고 지금 이제 경기 침체도 겪었는데 코로나 때보다는 경기 침체 지금 상황이 더 안 좋고. 진짜. 요즘이 진짜 쉽지 않은가 보다. 그럼 이 가게 기준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 여기는 12평이고 보증금이 3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총 들었던 비용이 한 7,800만 원이었어. 보증금 포함. 내가 처음 했을 때는 나도 첫 이제 가게를 얻어서 하는 장사이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잘 몰랐어. 그래서 모르는 건 그냥 다 외주로 맡겼고 이제 맡기다 보니까 뭐 그렇게 비싸게 한 건 아니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을 지불했지. 그래서 3천 빼고
여기 인테리어 비용이 대충 평당 250 정도 됐었던 것 같아. 그렇게 되면 한 2,800 정도? 저희가 들었고. 근데 인테리어가 막 이런 테이블이나 뭐 의자, 집기류, 그다음에 주방 기구들 다 빼고 외적으로 그냥 진짜 인테리어. 그럼 토탈 얼마 정도 들어? 총 한 7,800? 900 정도 들어갔어. 보증금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이게 그러니까 다 현금은 아니었고 카드를 긁을 수 있는 건 최대한 긁었고 최대한 이제 할부로 계속 긁었고 내가 그때 이거 여기가 26살 때인데 내가 25살 때 근로장려금을 받았었죠.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미소금융이라는 곳에서 창업전 대출을 해줬어. 근데 요즘은 창업전 대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신용이 낮은 건 아니었고 그냥 사회초년생이니까 근로장려금 받아서 그걸로 한 2천만 원 대출 받았었어. 그럼 너의 돈이 5,800만 원. 그 정도 들었어. 대출이 2천만 원. 응. 그 대출은 그 금리가 몇 %였어? 내 기억으로 3.8%였어. 3.8%에서 금리가 올라갔나? 그러니까 적어도 5%는 아니었어. 4%대일 수도 있는데 3.8에서 4.5% 사이였던 걸로 기억해. 뭐 이게 1년인가 2년 정도 거치는데 그 상황 그 대출을 그러니까 이자만 내고 원금 상환을 안 하는 거야. 약정 기간이 대충 2년이면 2년 후에는 바로 이제 3, 4%대로 올라. 그래서 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거야.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이 원금 상환까지 하니까 안 나가던 돈이 더 나가게 되고 원금 상환을 같이 하니까 2천만 원이라도 원금 상환을 하면 원래 이자가 한 10만 원 정도 됐다라고 치면 원금 상환까지 합하면 한 6, 70만 원까지 나가지. 갑자기 확 드러나게 되는구나. 너도 요즘에 엄청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나 굉장히 힘들지. 그치. 굉장히. 그럼에도 이 가게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나는. 그치. 그럼 분명한 장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장점이 뭐야? 이게 장점이 사람 성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진지할 땐 좀 진지한데 이제 이렇게 일이 안 풀린다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방법이 있다라 생각해서 이거를 헤쳐나가는 것도 좋아. 나한테. 순간순간 위기가 왔을 때 그걸 헤쳐나간 재미를 느껴? 그치. 그러면 이 단점은 좀 많을 것 같긴 해. 단점 많지. 이게 대표적인 단점이 뭐야? 근데 장점도 너무 많고 단점도 너무 많은데 이게 장사의 큰 단점은 자기가 사장이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을 물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이제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잘못될 가능성이 높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나중에 물어. 제일 스트레스는 뭐야?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제 처음 장사했을 땐 나도 감지덕지했지. 와, 이게 내 가게다 이런데 근데 하다 보면 사람은 만족이 끝이 없으니까 내 입장에선 가게를 늘리는 게 목적이 됐었고 늘리다 보니 끝도 없어져.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한순간에 뭐가 막히면 내가 다시 주방에 묶여 있어야 되니까 그럼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아까운 거야. 나라는 사람이 이 주방에만 있으면 더 효율을 볼 수 있는데 효율을 못 보니 너무 답답하고. 근데 그렇다고 아무리 급해도 비싼 돈 주고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잖아. 이게 고용해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좀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 본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할 수는 없으니 좀 그런 좋은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힘들다는 게 큰 단점이 있고 이제 친구들 만나는 것도 내가 쉬면 돈이 나가니까 손해가 있고 그게 좀 단점이지. 그리고 약속 잡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는 나도 가게가 더 중요하니까 계속 가게 일만 했는데 이게 솔직히 가게가 내 그냥 살아가는 수단이지 내 인생이 아니라서 요즘은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좀 정하는데 그래도 틀은 있어. 너무 과하지 않게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정하고 아니면 웬만하면 약속을 미리 잡아서 그날 하루 쉬고 왜냐면 이게 가게 노출도 해야지 주문하라는 걸. 그리고 전에 그 네이버 플레이스나 아니면 배달 뭐 그런 앱들에 공고를 해놔야 되니까 그런 걸 준비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불규칙적으로 쉬다가 망하는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너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망나니처럼 있을 때고 나는 그러진 않고 이게 그러니까 이건 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 나는 쉴 때 뭐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뭘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뭐 약속을 잡아서 가거나 그럼 그게 솔직히 난 투자라고 생각해. 이 가게에만 있으면 뭐 주방에만 일하거나 가게 안에만 있으면 약간 사람이 멍청해져. 이 그냥 사소한 그냥 뭐 홀서빙이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나이 31살 먹고 이제 멍청해지면 안 되잖아. 핑계 대는 거 아니지? 아니야. 조금 더 세상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 이제 경기의 흐름을 이것도 가게 할 때 중요해. 근데 사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인 게
일을 죽어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어. 리프레시도 하고 뭔가 리프레시하면서 아이디어도 없고 그런 부분도 난 있다고 봐.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가져야 적합한지. 근데 그것도 약간 선택사항인 것 같아. 길이 좀 달라. 그러니까 되게 조용하고 뭐 사회성이 없고 약간 숫기도 없고 하면은 배달 전문점을 차리는 게 나아. 왜냐면 응대를 하는 것도 전화만 보통 하고 기껏해야 포장하러 오시는 분들만 상대하면 되니까. 근데 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잖아. 나도 손님이랑 싸운 적도 있고 거기다 손님이 나한테 시비 거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홀을 하게 되면 좀 대처를 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적합하다 생각해. 근데 또 이게 그 요즘은 캐치 테이블을 많이 하는 가게가 많잖아. 이제 그게 예약 관리인데 그 예약 관리를 하는 가게를 하려면 이건 또 반대로 계획적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체크를 미리미리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귀찮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계속 만져줘야 돼. 그래야 뭐 실수가 안 나고 손님들이 돌아갈 일이 없지. 이 직업의 전망이 어떤? 솔직히 나는 이 직업이 좀 전망이 끝도 없다라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제일 바라보는 이 직업의 전망은 약간 이 공간이야, 공간. 이 공간도 사실 이 건물도 그렇고 이 상가도 그렇고 그냥 없는 그냥 길에다가 뭐 건물을 쳐서 그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 그리고 상업화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처럼 이 가게도 사실 너무 무궁무진해.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추가한 목표가 있으면 사업으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직업이 특별하게 없으면 사실 제일 만만한 게 장사라서. 그래서 뭐 망하는 사람도 많긴 하겠지만 장사가 제일 퇴직하거나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이 뭐 꿈이 없다, 직업이 없다 했을 때 쉽게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라서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장사를 할 거라 나는 전망은 좋다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장사를 사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거고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전망은 내가 봤을 땐 너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이걸로 뭔가 주문을 받아서 매출을 내고 이것만 생각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이 공간에는 향수에 따라서 매출이 한정적이야. 근데 요즘은 배달을 많이 넣잖아. 배달을 내가 원하는 데를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어. 그 이유가 공간에 대한 한정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뭐 10평이면 이제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 한정적이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식자재를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워. 매출은 좀 한정적이라 나도 요즘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게 이제 식자재를 통일화해서 매출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 그러면 이 가게 기준으로 매출은 좀 어떤지? 이 가게는 지금 평수로 따지면 정확히 12평이 안 돼. 한 11.2평, 4평 정도인데 내가 창업하고 한 22년도까지 여기가 한 대충 평균 2천만 원. 2천만 원이면은 월?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매출인데 공간을 따졌을 때에 대한 매출은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배달 포함이었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내가 홀을 아예 안 하고 있어. 내가 공부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느껴서 이게 손님들을 받으면 내가 따로 체크할 게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안 받고 있으니까 요즘 배달만 하는데 배달만 했을 때는 한 1,000만 원 돼. 1,000만 원. 이게 홀이 많았다가 코로나 겪으면서 갑자기 홀이 빠지고 배달이 좀 많아진 추세. 근데 이게 뭐 이득을 따져보면은 손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가게 음식을 다양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건 생각에 따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순수익은 또 다르잖아. 다르지. 얼마 정도 되는 거야, 대략적으로? 평균 그때 당시에는 원물 가격이 그렇게 안 비쌌어. 가격이 식자재 가격이 안 올랐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순수 마진이 한 33% 됐다라고 생각해. 인건비 그런 거 다 빼고 세금 빼고. 그러면 한 600만 원 중반 정도 되겠네. 그치, 그랬었어. 근데 그게 내가 일했을 때 기준이 아니고 이틀은 내가 일하고 주 5일 직원을 돌리면서 반오토 했을 때 그렇게 됐었어. 풀오토로 했으면 아마 한 500만 원 정도 벌었겠지. 그래도 사람을 쓰고서 또 500만 원, 600만 원대 순수익이 난다는 거는 진짜 마진율이 괜찮은 거네. 되게 괜찮아. 어느 가게나 다 똑같긴 하겠지만 싼 걸 갖고 와서 요리화해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그 방식은 너무 다양해서 어느 가게나 다 똑같을 거야. 근데 이게 판매가 돼야
이게 식자재들이 신선하고 유지가 돼. 판매가 계속 돼야 이게 계속 로테이션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제일 중점하는 게 좋지. 회전율이 중요하고. 그렇지. 식자재도 회전율이 되게 중요해. 그리고 월세도 꽤나 비쌀 것 같은데. 여기는 싸. 이주자택단지라고. 2주 자택단지? 그러니까 상업주택이지. 1층에 상가 있고 2, 3층은 이제 주거 공간인데 이런 공간이 약간 뭐 먹자거리 이런 느낌이라 세는 저렴한 편이야. 신기하네. 여러분 여기 동탄입니다. 근데 월세가 되게 저렴하다는 게 좀 신기하네. 일찍 들어온 영향도 있을까? 아니, 그거랑은 상관없이 일단 나 같은 경우는 건물주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어서 잘 협의가 됐었고 이것도 운이 좋아야 되는 거. 운이 좀 필요하지. 그리고 여기 상권이 내가 들어왔을 때는 회식할 만한 곳이 별로 없었어서 여긴 되게 좋았어. 근데 이제 단점은 좀 저렴하고 이렇긴 한데 시대가 바뀌듯이 여기도 이제 점점 사람이 많이 빠졌어. 원래 한 100명이었으면 요즘은 한 20명 정도? 한 80명 정도, 80%가 빠졌다 생각해. 아 진짜 그렇게 많이 빠졌어? 그치. 요즘 많이 빠졌어. 너 여기 들어올 때 상권 분석은 어떻게 했어? 그 소상공인 상권 분석 프로그램이 있었어가지고 그걸로 공부를 좀 했어.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어. 근데 요즘은 더 좋은 것도 많아. 그냥 소상공인 상권 분석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 치면 나올 거야. 근데 그것도 나도 그게 6년 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나. 요즘은 다른 프로그램 쓰는데 이걸 여기선 말 못해. 우리 또래에서는 진짜 브랜드를 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난 좀 성공에 가까워졌다고 보거든. 그래서 너의 직업 만족도는 어때? 10점 만점에. 나는 되게 만족해. 그러니까 이 직업을 선택한 게 후회가 없어. 그러면 10점 만점에 대충 5점. 5점? 그럼 그렇게 만족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장사가 조금 쉬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장사는 진짜 어려워.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인건비 많이 올라. 요즘 이제 곧 있으면 시급 10,000원 되잖아. 아직 뭐 확정은 안 났지만. 그 다음에 사람 안 더해져. 일할 사람 한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갑을 안 쓰고 아무리 어떤 좋은 걸 선택을 해도 이제 손님들이 지갑을 안 여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좀 방향성을 넓게 둬야 될 것 같아. 넓게 두고 선택을 할 때 좀 그 결과를 봐야겠지만 그래서 넓게 만드는 자체가 어려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홀이 안 될 걸 대비해서 배달을 준비하고 어떤 게 배달이 잘 될까 고민하다 보면 이제 메뉴가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가게에서 이제 다뤄야 되는 메뉴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브랜드성이 없고 그래서 이거를 브랜드를 나눠봤자 2개를 나누면 2개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람이 한계가 있어. 뭐 한 명은 이거 한 명은 이거 하면 좋긴 하겠지만 없으면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그럼 체크할 게 2배로 많아지고 3배로 많아지고 해서 좀 어렵지. 와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다. 그냥 마냥 내가 이거 가게 차려서 월 매출 얼마 내고 얼마 가져가야지 이렇게 단순한 생각이라고 하면은 진짜 암울하겠는데. 그러면 좀 요즘 진짜 안 하는 걸 추천하지.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진입한다고 하면 좀 비추?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었으면 난 절대 말릴 거야. 너처럼- 아니면 이제 차라리 나한테 투자를 해라. 장난이고 아니면 내가 진짜 그쪽을 내가 가서 보겠지. 어떻게 하실 거고. 왜냐면 이게 되게 간단한 말인데 싸게 갖고 와서 비싸게 파는 게 좋긴 한데 그게 한계가 있어서 좀 상품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요즘은 음식점에도 마케팅이 필요한 상황이잖아. 근데 그런 것도 웬만하면 창업하신다는 분들이 다 나이가 꽤 있으시고 퇴직하거나 아니면 이제 퇴사하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하고 싶었던 꿈을 찾아서 하는데 기껏 돈 많이 모았는데 손해보면 안 되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하면 안 되니까. 그 전에 내 가족이었으면 내가 진짜 옆에서 꼭 붙어서 계속 볼 것 같아. 좀 정답은 아니지만 이게 조금 더 맞는 길이다라는 그런 틀은 있거든. 요즘 시대에는. 그래서 좀 조언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처럼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많으면은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파서 장사를 시작하더라도 리스크가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장사를 한다라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장사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면 프랜차이즈 내야 돼. 자기 브랜드 내면 안 되고. 자기가 이제 욕심이 좀 있고 좀 장사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팔면서 경험해볼 수 있지. 그럼 너는 진짜 브랜드 컨설팅 같은 것도 잘 하겠다. 그게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즘 너무 많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힘든 가게가 많으니까. 힘든 가게도 많고 이제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 브랜드가 너무 많잖아. 많다 보니까 내가 어느 브랜드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브랜드 선택하면 되는데 이제 체크할 것도 너무 많아. 이제 나 같은 경우도 처음 했을 때는 이 브랜드가 좋은지 모르잖아.
그 판단을 서는 게 요즘 수익이라고 치는데 수익 그 틀도 너무 이제 허위 사실도 많고 진정성이 없는 브랜드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은 그런 것도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 그리고 반대로 나의 가게를 꿈꾸는 사람들을 이제 타겟으로 그 사람만의 가게를 차려주는 아까 너가 얘기했던 브랜드 컨설팅 하는 사람도 많고 좀 그렇게 나눠진 것 같아. 이 가게 하면서 진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재밌는 썰 같은 거 있어? 하나 있다라고 치면은 아무래도 나는 술을 파니까 화장실 야외야. 야외 화장실인데 우리 가게 손님이 아니고 이 주변 딴 데서 술 드신 분이 지나가다가 화장실을 못 참으시고 화장실 가게 앞에다 배변을 하셨어. 에? 배변? 배변을 싸셔서 그거를 내가 치웠어 다음날. 근데 뭐 강아지 키우니까 강아지 똥 치우듯이 치우면 되지 뭐. 그건 안 되더라고. 그건 안 돼. 이게 그 사람이 술을 드셨는지 술 많이 드셨으니까 보통 알잖아요. 술 먹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가면은 약간 정상적인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그리고 혹은 예비 창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일단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 창업하는 과정을 조금 더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서 내가 뭐 인테리어 업자한테 인테리어를 맡기고 아니면 뭐 주방 설비하시는 분한테 설비를 맡기고 아니면 뭐 중고 거래업자한테 거래를 맡겨도 이제 그 업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랑 왜 그런 걸 선택했는지 그런 걸 알아야 돼. 나중에 되면 이 한 가게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망해서 뭐 다른 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늘릴 수도 있으니까 이 가게를 준비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다음에 창업할 때도 아니면 뭐 다른 지인이 추천할 때도 조언을 정확히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자가 나도 그 하자에 대한 걸 대처를 할 수가 있어. 그걸 어디서 공부하냐고? 예를 들어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겼잖아. 그럼 그 인테리어 업자 옆에 꼭 붙어 있는 게 좋아. 가서 붙어 있어서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걸 물어봐서 공부하는 게 좋아. 이게 공사에도 그 공정이 있어. 순서가 있어서 그 순서는 왜 있고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좋지. 그럼 어쨌든 한 번은 업자한테 맡겨야 되겠네. 자기가 할 수는 없지. 근데 자기가 해도 이제 수리할 게 그만큼 하자가 더 많아서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쓸 땐 쓰되 그 쓴 돈을 아깝게 날리지 말고 그 돈을 공부했으면 좋겠어. 알겠어. 만약에 뭐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너한테 따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 친구가 댓글 남겨서 알아서 전달해주면 잘 조언해줄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촬영 협조해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술 먹으러 가자. 네.